1997년 마이크로 프로즈사에서 제작한 매직 더 게더링 샨달라 시리즈입니다. 시드마이어의 게임 개발 역량이 아낌없이 들어간 투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elect Difficulty Level 중급 매지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레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전투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이트, 힐링, 프로텍션, 치료, 보호. 파란색 마법은 정신 에너지와 기교를 바탕으로 활약한다. 물과 관련된 몬스터들이나 마법이 좀 있고요. 이렇게 샨달라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마을로 들어왔고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왼쪽 세로 줄에는 차례로 현재 덱의 현황을 알 수 있고요. 월드맵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게임 중 진행사항이나 수집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테두리 아래쪽은 골드, 오른쪽은 식량이죠. 식량을 마을에서 이렇게 사줘야 되고요. 앙크, 요거는 체력을 나타냅니다. 특정 퀘스트 수행을 완료하면은 1, 2점씩 올라가요. 다음 오른쪽은 최대 카드수, 현재 이용 카드수. 아래쪽에는 5가지 색상의 아뮬렛이 있습니다. 특정 적을 해치웠을 때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카드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 모양으로 튀어나온 듯한 이 아이콘은 특수 스킬이에요. 탐험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이 칼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에 워프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화이트 아뮬렛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카드를 살 수 있는 커맨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신의 덱을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이 덱은 마을 안에 들어가서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3개까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에 비기너 퀘스트는 퀘스트를 받는 버튼이에요. 휨 드래곤이라는 몬스터를 잡아달라. 그러면은 3개의 블루 아뮬렛을 주겠다. 우선은 거절할게요. 그리고 이 리브 더 빌리지를 누르면은 이렇게 마을을 떠나는 거고요. 우선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덱을 편집하는 거예요. 이 백색 카드를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이 대머리 독수리인데요. 비행 생물이고 공격력 1, 방어력 1입니다. 초반에는 유용한 생물이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할 거고요. 플레인, 평원이 흰색 만화의 원천입니다. 이 백색 평원 대지 카드로부터 백색 만화를 추출을 해서 백색 마법을 쓰게 되는 거죠. 네, 백색 마법은 위니 생물들이 많습니다. 위니라는 말은 비용이 적은 고효율의 생물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발동비용이 적은 위니 생물들을 우후죽순으로 깔아서 선제 공격하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파이크맨 구매하고요. 자, 이렇게 구매한 카드 포함해서 덱 빌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테두리가 백색인 경우에는 백색 마법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물 카드도 있고요. 인챈트, 부여 마법도 있고요. 일회성 마법도 있습니다. 굳이 덱을 40장을 채우지 않아도 전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부족한 카드를 랜덤 카드로 끌어오기 때문에 덱이 꼬여버립니다. 이렇게 녹색 카드들은 전부 다 빼겠습니다. 이 황색의 카드들은 이 5종류의 만화의 원천, 그 어떤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스탯을 누르면은 아주 친절하게 카테고리별로 몇 프로씩 배정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줍니다. 29장 중에 대지가 11장이면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녹색 카드는 전부 다 눌러서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팔아버립시다. 이렇게 되면 355 골드가 남죠.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마법사들이 시비를 겁니다. 상당히 귀찮을 정도로 공격을 해와요. 초반에는 최약체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열심히 모아야죠. 리버스 데미지 이런 것도 좋아요. 데미지를 받으면은 그 데미지를 오히려 치료한다. 아, 근데 400골드 너무 비쌉니다. 시커, 백색 생물이나 마법 물체 생물이 아니면 저지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시라스 팩토리, 무색 만화를 생산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전투 유닛으로 바뀝니다. 공격력 2, 방어력 2의 마법 물체 생물로 턴이 끝날 때까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초반에 구매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녀를 해치워 달라. 그러면은 그린 카드를 준다. 3일 내로 마녀를 해치워라. 여기 보면은 지도가
킵이라고 되어 있죠. 각 마을의 중심에는 수도가 있어요. 그 성 주변에는 마치 중세 시대처럼 마을이 퍼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초반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수집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투를 벌여볼까요? 월드맵을 지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전투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코인 던지면은 앞면이냐 뒷면이냐 결정이 돼요. 지금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게이머가 선을 잡은 거고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 퍼스트는 자신이 먼저 선턴을 잡는다는 뜻이고요. 아래쪽 드로우 퍼스트는 카드를 먼저 뽑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카드를 한 장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기 체력이 무려 20점이에요. 상당히 높죠. 돼지 카드로 섬을 냈습니다. 청색 만화를 만화풀에 제공을 해주는 돼지 카드입니다. 돼지 카드는 한 턴에 단 한 장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돼지 카드를 탭을 하게 되면은 만화풀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해당 색상의 만화가 적재가 되죠. 이 적재량은 여기 보면은 5가지 색상과 무색까지 해서 카운팅이 됩니다. 이 만화 적재 공간에 만화가 채워지고 그 만화를 사용을 해서 발동 비용을 지불하고 마법을 쓰는 거죠. 이 만화풀에 만화가 필요 이상으로 차게 되면은 그만큼 해당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만화를 대지로부터 뽑아낼 때는 신중함이 요구가 돼요. 자, 그리고 왼쪽에 이 세로줄로 쭉 보면 아이콘들이 있죠. 플레이어 턴의 각 단계를 나타냅니다. 해당 플레이어 소유의 카드들을 언탭을 하고요. 드로우 전에 특수 효과가 걸려 있으면은 그 효과를 계산을 하고요. 백으로부터 카드 한 장을 핸드로 가져옵니다. 전투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생물로 전투를 선언하게 되면 수비하는 플레이어는 그 공격을 온몸으로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수비수를 활용을 해서 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 턴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카드가 7장 초과일 경우 카드 한 장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빗자루 모양은 해당 플레이어 턴의 마무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 위쪽은 상대방의 턴의 흐름이고요. 아래쪽 아이콘의 나열은 아군 플레이어의 턴의 진행 상황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아군 차례로 넘어왔죠. 전투 전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평온 카드를 한 장 낼게요. 평온 카드를 내면은 백색 만화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백색 만화 하나로 소환할 수 있는 생물이나 발동 마법이 없죠. 그러면은 스킵을 합니다. 자, 저기 서풍의 매라는 비행 생물을 냈는데 청색 크리처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날틀이라는 공격력이 제로인 마법 물체 생물을 냈네요. 이 서풍의 매, 이 팔콘의 특징은 하늘을 나는 것 이외에도 공격을 해도 탭되지 않는다는 좋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생물이 공격을 선언하게 되면 그 선언된 생물은 적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풍의 매 같은 경우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각 플레이어 턴의 시작에 다 언탭이 됩니다. 턴을 넘길게요. 만약에 발동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면은 카드 텍스트 위에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됩니다. 세마이트 힐러라고 해서 회복술사가 발동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비용이 지불되면서 공격력 1, 방어력 1의 치료사가 소환이 됩니다. 생물 카드 위에 회오리 표시가 되어 있죠. 생물이 소환되자마자 곧바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표시입니다. 즉 생물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해당 턴에 소환됐을 때 곧바로 전투에 참여할 수 없고요. 수비는 가능하지만 한 턴을 쉬어줘야 그 다음 주인의 차례에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서풍의 매가 공격을 했는데 탭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가신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 흑색 카드네요. 반딧불처럼 보이는데 리제너레이트, 흑색 만화를 사용을 하면은 이 생물이 재생이 된단 말이죠. 재생은 죽지 않고 부활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적은 청색과 흑색 카드 둘을 사용하네요. 다색 덱입니다.
다색덱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각 색의 강점들을 고루 섞어서 강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약점은 그만큼 덱의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단색 덱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 재빠르게 뽑아낼 수가 있죠. 홀리 아머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베날리시 히로라는 공격력 1, 방어력 1, 발동비용 100색 만화 하나가 드는 생물을 소환했습니다. 이 생물은 연합이라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은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투를 하면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히로에게 홀리 아머를 걸어줬어요. 부여된 생물은 방어력 2점을 얻습니다. 서풍의 매를 막을 수 있는 아군 수비수는 아쉽게도 없어요. 둘 다 비행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보통 생물 중에 10에서 15%만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능력을 가진 생물은 비행 능력을 가진 수비수로만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행 생물은 일반 생물도 블로킹이 가능합니다. 즉 공격할 때는 저지당하지 않고 비행 능력을 활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수비할 때는 비행이든 비행이 아니든 모든 생물을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수비를 하지 않으면 직접 이 마법사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체력이 0점이 되면은 그 마법사는 듀얼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춤추는 시미타가 등장했는데 무색 만화 4개, 공격력 1, 방어력 5, 플라잉 능력을 가진 마법물체 생물이 등장했는데 꽤나 성가신 녀석이거든요. 효율성이 좋은 생물들을 마구마구 내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버티면은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아군도 백색 위니를 배출을 합시다. 메사 페가서스,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격력 1, 방어력 1 비행 생물이고요. 밴딩이라고 해서 또 연합 능력이 가능합니다. 연합 능력은 방어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생물 몇 기를 뭉쳐서 효율적으로 공격 혹은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투 타이밍인데 지금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전부 다 수비수에게 막힐 거예요. 산 넘어 산이네요. Unholy Strength, 사악한 힘을 자신의 반딧불 생물에 걸었습니다. 이 비행에다가 공격력 2, 방어력 2, 거기에다가 재생까지. 지금 이 메사 페가서스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격자는 살고 수비수만 죽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필드 내의 카드 숫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데미지 2점을 직접 받고 수비수를 우선 살렸습니다. 네, 하지만은 드디어 이제 나올 게 나왔습니다. 백색 카드의 희망, 백색 카드의 아이콘, 백색의 시그니처 크리처입니다. 세라엔젤, 발동비용 백색 2개, 무색 3개를 사용해서 대형 비행 생물을 소환해냅니다. 백색은 천사 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중대형 생물들이 백색이 많습니다. 자, 한번 능력치 한번 볼까요? 일러스트도 간지가 나죠. 예. 성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고, 항상 그 천사들은 다 예쁘고 인간이 생각하는 여신의 상을 반영을 했네요. 세라엔젤도 역시 공격을 해도 탭되지 않습니다. 즉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죠. 거기다 플라잉 기능까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뛰어납니다. 발동 비용 5개 카드인 만큼 쩌리 몹들은 상대를 할 수가 없죠. 적은 지금 물리학 공세를 하는 모양이네요. 자, 대지를 한 턴에 하나씩 내고 돼지가 총 6장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자, 백색 카드의 또 다른 희망 화이트 나이트 백기사를 냈습니다. 백기사 능력 한번 볼까요? First Strike 선제 공격이 있고요. Protection from Black 흑색으로부터의 보호. 우선 선제 공격 같은 경우는 적과 교전을 하게 됐을 때 적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2점의 데미지를 공격을 합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백색 기사로부터 받게 되죠. 그러면은 자신의 데미지를 백기사에게 주지도 못하고 먼저 사망하게 되는 거죠. 즉 백기사는 피해를 받지 않고 선제 공격으로 방어력이 약한 적을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이크맨까지 소환을 하겠습니다. 아군도 총 6개의 생물을
좌판을 딱 깔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공격을 선언하면은 탭이 되고, 공격을 했던 생물은 그 다음 턴의 적의 공격을 수비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세라 엔젤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해도 탭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격에 나설 수 있고요. 연합 능력이 있는 페가수스를 세라 엔젤에게 붙여서 공격력이 5점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공격자는 이렇게 뭉쳐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페가수스가 연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에도 세라 엔젤에게 붙을 수 있었습니다. 자, 5점의 데미지를 시원하게 줬는데, 자, 보면은 페가수스 같은 경우는 공격을 했으니까 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세라 엔젤은 공격을 해도 탭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의 적의 공격에 수비에 가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적이 또 골치 아픈 부여 마법을 걸었네요. 불완전한 돌연변이. 부여된 생물은 공격력 3, 방어력 3을 얻고요. 매 턴이 지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카운터를 올립니다. 부작용이 있는 부여 마법입니다. 자, 공격력 5, 방어력 5 이렇게 이 5점의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세라 엔젤로 막으면 세라 엔젤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플레이어가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힐러가 1점의 피해를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점의 피해였는데 1점을 깎아서 4점의 피해만 받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적이 단체로 공격을 해오면 참 곤란해지는데요. 화이트 나이트에게 백색 생물과 마법 생물만 저지할 수 있는 부여 마법을 일단 만들긴 했는데, 이 댄싱 시미터가 마법 생물이에요. 이 시커라는 부여 마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여 마법의 특징인 저지할 수 없다가 마법 물체 생물에게는 발동되지 않는단 말이죠. 백기사 공격하면은 이 녀석에게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결국 나설 수 있는 건 세라 엔젤이랑 페가수스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해봤자 흑색 만화 하나를 지불하고 재생을 해버렸죠. 차라리 시커를 세라 엔젤에게 붙일 걸 그랬네요. 실수를 했습니다. 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공방 스탯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죠. 블러드 러스트를 또 걸어버리네요. 총 공격에 나섭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힘들어지죠. 세라 엔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었네요.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은 보통은 엔티 룰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빼서 적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소중한 카드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투는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은 자신에게 필요한 카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카드들을 구매를 하고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덱을 만들어 가는 거고, 운이 좋게 백기사를 손에 넣었네요. 백기사가 아주 귀한 카드입니다. 발동 비용 2개에 공격력 2, 방어력 2, 선제 공격에 흑색으로부터 보호까지 대표적인 효율성이 좋은 저레벨 생물입니다. 드루이드가 지금 12를 걸어왔죠. 자, 드로우 퍼스트 카드를 한 장 더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턴을 잡은 플레이어는 먼저 대지를 낼 수 있지만 카드를 뽑지 못하죠. 후턴을 가지는 플레이어가 카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재빠르게 공격을 하는 덱은 선턴을 잡는 게 낫겠죠. 평원 한 장을 냈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스킵을 했습니다. 저레벨 생물을 막 쏟아붓네요. 이 살모사처럼 생긴 녀석은 발동비용 숲 하나에 공격력 1, 방어력 1인데 특수 능력으로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면은 추가 데미지 1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를 최대한 막는 게 좋죠. 비행 능력을 지닌 대머리 독수를 냈고요. 아니나 다를까 공격을 하죠. 수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데미지를 받을 것이냐도 참 고민이 됩니다. 우선은 2점 데미지를 맞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특수효과라고 해서 살모사에게 물리면은 1점의 만화를 추가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1점의 데미지를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불할 수 있는 만화가 없죠. 그래서 독사가 데미지 1점을 추가로 입히게 되는 겁니다. 완더러스트라고 해가지고 크리처에게 마법을 부여하는데 마법이 부여된 크리처는 그 생물의 주인에게 매턴 1점의 피해를 입힙니다. 즉 부여 마법이 모두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데미지를 2점을 추가로 받았죠. 뭔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불하면은 뭐 사라지고. 만화 1점을 빨리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독이 매 턴마다 1점씩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금 만화 하나를 써서 이 살모사의 독을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가장 효율이 좋은 백기사를 우선 냈습니다. 적 플레이어가 바로 공격을 하지 못하겠죠. 레이 드루이드라고 해가지고 특수 능력이 있는 생물이에요. 요 아이콘이 탭 표시예요. 이 탭을 하면은 언탭 타겟 랜드, 특정 랜드를 언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지 하나에 2개의 만화를 뽑아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녹색 카드들은 만화 풀을 추가해주는 능력들이 아주 많아요. 초반에 고레벨 생물들이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녹색은 한 번에 힘을 합치는 그 타이밍까지 최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지가 4장이죠. 그리고 생물 중에 벽은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수비만 할 수 있는데 대신 발동 비용 대비 수비 능력이 뛰어나요. 자, 우선 백기사에게 신성한 힘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신성한 힘이 부여된 생물에게 공격력 1, 방어력 2를 제공해줘서 백기사가 공격력 3, 방어력 4가 됐죠. 전투 전에 한번 카드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전투 후에 턴 종료 전에 또 한 번 카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다는 말이죠. 우선 적과의 전투를 한번 상황을 보고 후반부에 카드를 플레이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카드 사용 페이스를 넘겼고요. 백기사, 대머리 독수리 둘 다 공격을 했고, 근데 저기 또 하필이면은 거대화를 썼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죠. 아무 때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가 인스턴트예요. 거대화를 2번 당해서 이렇게 지고 말았네요. 이렇게 다른 색상의 대지도 수집해 두면은 추후에 도움이 됩니다. 올 화이트 덱을 우선 만들고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녹색이랑 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보려고 합니다. 여기 녹색의 라노 엘프라는 유명한 카드가 있죠. 탭을 하면 만화량을 뻥튀기 해주기 때문에 초반에 강력한 생물을 뽑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드루이드를 한번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군도 적도 하나씩 카드를 4개 걸고 승리하면은 그 엔티 카드를 손에 얻게 되죠. 동전을 던졌고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적이 드로우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아군은 턴을 먼저 시작합니다. 라노 엘프가 튀어나왔죠. 이게 숲덱의 시그니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면은 숲덱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죠. 회색 덱의 기초 생물 툰드라 울프를 소환을 합니다. 발동 비용 100색 하나에 1-1에 선제 공격이라는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홀리 스트렝스, 신성한 힘으로 공격력 1, 방어력 2. 나노 엘프가 아무 생각 없이 공격을 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비를 하게 되면은 툰드라 울프가 압승을 하는데 마치 미끼를 던지듯이 공격을 하는 이유는 순간 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숲덱에는 이 거대화라는 공격력 방어력을 3점씩 순간적으로 올려줍니다. 이 툰드라 울프로 엘프를 막았다면은 사망했을지도 몰라요. 세마이트 힐러를 우선 소환했고요. 이 친구는 1점의 데미지를 예방을 해줍니다. 전형적인 백색의 특성이죠. 그리고 나무의 벽을 적이 깔았기 때문에 툰드라 울프가 공격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적의 카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시에라의 팩토리. 드디어 공격을 하는데요. 사실 무엇을 막아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분명히 거대알을 때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거대알 한번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막아봅시다. 공격해봤자 벽에 막히기 때문에 아군의 전투는 스킵을 하고요. 적도 전투를 스킵을 했네요. 다행히. 그리고 윈더러스트 생물의 조종자에게 매턴 1점씩 데미지를 입힙니다. 미쉐라의 팩토리, 요거는 돼지이지만은 특정 상황에서는 생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공격이나 수비용으로 쓰면 좋고요. 자, 지금 더 이상 시간이 없죠. 플레이어의 체력이 6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기로 공격을 하면 적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둘 중에 하나만 저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기가 저지당했고 한 기는 데미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적이 살모사를 또 한 기 냈네요. 각 덱의 컨셉이 다 있는데요. 지금 적의 덱은 소형 생물을 내면서 적의 피를 말리는 부여 마법을 걸어가지고 피 말려 죽이는 덱의 컨셉을 가지고 있네요. 계속 데미지 1점씩 깎이면서 피가 마르고 있죠. 저주 부여 마법이 걸린 이 아군 병사들을 셀프 킬을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계속 아군 생물 때문에 두드려 맞는 거죠. 자, 요 거대 마법 생물이 하나 떴네요. 요게 지금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무려 무색 만화 6개를 사용을 해서 트리스켈리온이라는 마법물체 생물을 소환을 했네요. 이 카드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요. 플레이를 할 때 3개의 +1 카운터를 올리고 출진한다. 카운터 하나를 제거를 하면은 1 데미지를 타겟 플레이어나 생물에게 입힌다. 즉 3점의 피해를 적 플레이어나 적 생물에게 나눠서 입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언제든지요. 지속물 카드에 여러가지 능력이 있죠. 순간 마법처럼 처리가 돼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공격을 좀 하죠. 이렇게 되면은 적이 하나를 막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벽을 없앨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벽에 1점의 데미지를 추가로 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벽 하나가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또 2점의 토큰이 남아있죠. 토큰을 드루이드 하나에게 피해 입히고 또 토큰을 드루이드 하나에게 피해 입히고 그러면은 적 본체에게 2점의 데미지를 입혀가지고 드루이드가 집니다. 이 5명의 적 마법사 집단을 해치우는 게 게임의 목표입니다. 보상으로 킬러 B랑 스트립마인 특수 돼지 하나 2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아물렛도 왼쪽에 보스 마법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추후에 정복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녹색 카드를 조금씩 수집을 하고요. 언젠간 쓰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특정 장소를 방문하면은 보너스를 얻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트롤 샤먼이랑 전투를 하는데 엔티가 없어요. 아군은 저도 손해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전투는 진행을 하는 게 더 이득이죠. 적 카드를 놓는 이 배경이 드래곤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적은 이제 적색 카드를 주로 쓴다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파이어볼, 생물을 직접 데미지를 입히는 직접 공격 마법을 구사를 해버립니다. 적색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이 적색 생물은 다른 색상의 생물에 비해 발동 비용이 더 드는 단점이 있지만은 직접 공격 마법에 있어서는 적색을 따라갈 색은 없습니다. 파이크맨, 연합이랑 현재 공격을 가지고 있는 1-1 생물이고요. 발동 비용 2개 치고 공격력 1, 방어력 1이기 때문에 공방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체를 하고 싶고요. 트롤이 떴는데 이 친구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데미지를 초과로 받아서 죽게 되더라도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에요. 카드가 꼬였죠. 녹색 원천으로부터의 보호막이라고 부여 마법이 등장했는데 이걸 깔아봤자 어차피 적은 녹색이 아닌 적색이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트롤이 2점의 피해를 입혔죠. 스톤 자이언트 동굴 거인인데요. 발동 비용 4개, 공격력 3, 방어력 4 꽤 괜찮은 편이고 특수 능력으로 아군 생물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던져진 생물은 턴이 끝날 때까지 비행 능력을 얻어요. 재미있는 능력입니다. 사바나의 사자 백색 위니의 특징인데요. 만화 하나에 무려 공격력 2, 방어력 1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비싼 레어 카드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좀 불리하죠. 둘 다 지금 막기가 애매해요. 자이언트는 방어력이 4점이라 저지해도 해치울 수도 없고 트롤은 막아봤자 재생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막기도 애매하고 5점의 데미지를 그대로 받는데 이번 전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칼날의 벽이 등장을 했는데 무려 공격력 3, 방어력 5예요. 벽은 직접 공격은 할 수 없지만 방어는 할 수 있거든요. 아군 플레이어 체력이 3점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이번에 또 언더거인 힐 자이언트 백기사 섬으로부터 청색 만화를 뽑아냈어요. 필요없는 청색 만화가 추가가 됐고 그 덕분에 만화 번이라고 해서 쓰지 못한 만화는 데미지로 환원이 됩니다. 적이 이제 한꺼번에 공격해올 확률이 높아요. 와, 라이팅 볼트 보세요. 3점의 데미지를 타겟에게 입힌다. 발동 비용 적색 하나에 엄청 고효율이죠. 밸런스 붕괴의 원인이 된 카드이기도 합니다. 저런 옛날 카드는 절판되거나 금지 카드로 지정이 돼서 쓸 수가 없는 카드죠. 네, 이렇게 다 공격을 하는데 적 하나의 공격은 세어 나가기 때문에 지고 맙니다. 다행히 아군 카드에 손실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유적지를 발견하면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대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골드를 가지고 원하는 카드를 마음껏 살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돈이 아예 없어요. 190골드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카드 한두 장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네, 백기사 하나 사려고 해도 295골드가 됩니다. 툰드라 울프 요거를 좀 사야겠어요. 요거 하나. 자, 여기 보면은 트레이드 화이트 아뮬렛 for white cards라고 돼 있죠. 마침 지금 백색 아뮬렛이 2장이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덱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카드를 화이트 아뮬렛을 지불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이 매직 더 게더링 세계에는 수많은 카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샨달라라는 게임에서는 4판의 카드 위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게임이 만들어지던 1997년에는 4판이 최신판이었기 때문에 카드 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자, 백색 카드 세라엔젤, 사실 세라엔젤도 참 좋아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합시다. 네, 이렇게 백색 아뮬렛을 2개를 지불하고 소중한 세라엔젤 카드를 구매를 합니다. 바로 집어넣죠. 세라엔젤이 2기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똑같은 카드를 최대 3장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적으로도 그게 맞죠. 좋은 카드를 수십 장 넣으면은 이 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툰드라 울프를 2개를 집어넣고 총 카드 수가 37장으로 늘었습니다. 최소 40장은 만들어야 원하지 않는 카드가 나올 확률이 사라집니다. 자, 워락을 어떻게든 물리쳐야 되는데요. 아래쪽 워락이 있죠. 툰드라 울프를 한 NT로 걸었습니다. 네, 지면은 좀 뼈 아프겠죠. 웬만하면 이기고 싶어요. 툰드라 울프는 3장을 가득 채워서 운영을 하고 싶거든요. 자, 적이 먼저 선턴을 잡았습니다. 드롤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툰드라 울프를 낼 수도 있고 베날리시 히로를 낼 수도 있는데 툰드라 울프가 초반에 내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동급의 생물들과 경쟁할 때는 툰드라 울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어둠의 의식을 써버렸네요. 만화 뻥튀기 카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뭐 거대한 생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드레인 라이프 피해를 입히고 그만큼 플레이어의 체력을 회복하는 마법을 썼습니다.
툰드라 울프를 해치웠죠. 근데 적은 어둠의 의식, 생명 드레인 두 장의 카드를 썼고요. 아군은 툰드라 울프 한 장만 손해를 봤어요. 이러면은 아군에게는 이득입니다. 자, 베날리시 히로를 냈고요. 홀리 스트렝스를 낼까요? 네, 이러면은 방어력이 3점이 되니까 스콜피오를 냈네요. 큰 특징은 없고요. 발동 비용 3개 01 방일이라면은 특수 능력이 좋단 말이거든요. 스콜피오는 특정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입히면은 포이즌 카운터, 독 카운터를 올린다. 기본적인 이 체력 말고도 별도의 독 카운터를 올린다 이건데 10개의 독 카운터가 올라가야 패배로 몰 수 있습니다. 쓰레기 능력이죠. 세라엔젤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발동 비용 5개에 공사 방사에 비행 능력까지 가진 생물은 백색의 세라엔젤이 유일무이합니다. 또 백색의 시그니처 카드이자 희망으로 볼 수 있죠. 이 백색은 신성 마법이 많고요.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파이크맨으로 수비를 하도록 하고요. 베날레시 히로를 우선 공격에 가담시킵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 하나를 수비. 자, 이렇게 되면은 파이크맨은 살고 적 생물은 죽었죠. 파이크맨이 선제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물 하나를 소환했는데 월크 드웰러. 이 친구는 공격을 해서 저지당하지 않으면 플러스 2점의 피해를 추가로 입힌다 이거죠. 웬만하면 저지를 해야 되는 어그로가 끌리는 친구예요. 자, 백색의 희망 세라엔젤이 강림을 합니다. 세라엔젤이 있으면 게임은 절반 이상은 승리했다 보면 돼요. 자, 베날리시 히로를 공격합니다. 보통 공격을 하는 경우는 적은 쓰러지고 공격자는 살아남을 때 해당이 됩니다. 프로즌 샤이드, 얼어붙은 그림자. 펌핑 능력이라고 해서 흑색 만화를 지불하면은 턴이 끝날 때까지 플러스 1 플러스 1을 부여를 합니다. 이 녀석을 상대하는 입장에선 꽤나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언제든지 이 녀석은 공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즌 샤이드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 보입니다. 자, 그냥 바로 플라잉 능력을 가진 세라엔젤이 공격을 해버리고요. 발동 비용 4개를 지불해서 칼날의 벽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이러면 그 다음 턴에 게임이 끝났죠. 세라엔젤을 저지할 수단이 적에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라엔젤은 공격에도 탭되지 않기 때문에 공방 일체예요. 자, 많은 카드를 손에 넣었네요. 네, 그 다음에 흑색 아물렛도 얻었고요. 자, 지금 카드를 좀 팔아가지고 살림에 보태야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팔아버립니다. 이 카드도 좀 좋아 보이는데 Protection from Play. 만약에 공격에 성공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1 카운터를 붙인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한번 구매해둡시다. 네, 녹색이랑 백색이랑 콜라보 덱을 만들 생각이에요. 미션을 성공했으니까 이 미션을 준 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션 수행 기간이 2일 남았어요. 이틀 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보상을 받습니다.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필드 모험을 할 때는요,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의 습격을 받게 되죠. 자, 툰드라 울프를 먼저 냅니다. 선턴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 생물이 한 턴 만에 나오면 훨씬 유리하죠. 적도 백색 위니 덱이네요. 파이크맨. 자, 그리고 공격하면 적은 수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사바나 사자가 방어력이 1점밖에 안 돼서 툰드라 울프의 선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팀버 울프. 소형 생물을 마구 뽑아내고요. 적은 녹색이랑 백색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울프를 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해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는 맞겠죠? 네. 이렇게 둘이서 연합해서 막아버리죠. 적도 하나가 사라지고 아군도 하나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격자 하나를 수비자 둘이 막으면은 공격자가 수비자에게 데미지를 배분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방금은 수비자가 데미지를 배분시켰단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밴딩, 연합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 연합체에게 직접 데미지를 배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리한 조건으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 녹색 덱의 시그니처 카드 환상의 새가 등장했습니다. 초레어 카드예요. 비행 능력을 가지고 공격력은 없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색상의 칼라를 탭을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능력 하나만으로 다색 덱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죠. 만화를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도움이 크게 되고요. 만화 부스트업을 하는 카드들을 막 내면서 몇 턴 내에 거대 생물을 내는 게 녹색 카드의 기본 전투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유니콘을 낼 수도 있고 벽을 낼 수도 있는데요. 유니콘을 낼까요? 발동 비용 3개, 공격력 2, 방어력 2. 발동 비용 대비 뭐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툰드라 울프 둘 다 공격. 네, 둘 다 막지 못하죠. 왜냐면 적이 손해기 때문이에요. 아, 거대와 아군 수비수인 유니콘 죽어버리고 적군은 살아남죠. 공격에 참여한 생물들은 다 탭이 돼가지고 그 다음 턴에 적군의 반격에 대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칼날의 벽으로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툰드라 울프 2기로 공격. 적은 저지할 수 있는 생물이 없기 때문에 2점의 피해를 받습니다. 카드가 좋은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세라 엔젤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와, 신성한 변화라는 부여 마법의 끝판왕 카드를 부착을 합니다. 부여된 생물은 공삼 방삼을 얻어요. 좀 못 막죠? 아, 너무 뼈 아파요. 칼날의 벽으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 수비자로 지정을 하면 공격자는 살아남고 수비자만 죽게 돼요. 일단 몸으로 떼어기로 했습니다. 체력이 5점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2대1로) 수비를 했었어야 했나요? 예. 그냥 데미지 5점을 맞은 게 좀 뼈 아프네요. 불리한 상태에서는 섣불리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나옵니다. 세라엔젤. 세라엔젤 2개를 넣었던 게 유효타로 작용했네요. 자, 이 세라엔젤이 본전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기 사막의 폭풍이라는 소설이 카드를 냈어요. 한 줄기 희망까지 꺾어버리네요. 하나 더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이 등장했네요. 이 전투기계 너무 좋은데요. 지금 딱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 1점 꿀밤 매이고요. 또 1점 꿀밤 매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방어력 1점짜리 생물 2개를 물리쳐 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적 생물 수도 줄어들고 5-4 생물도 쉽게 공격해오지 못할 겁니다. 맘모스를 소환을 했네요. 공격력 3, 방어력 3에 돌진 기능까지 있는데요. 이 돌진을 가진 생물이 저지당했을 때 남은 공격력만큼의 피해를 수비 플레이어에게 입히게 됩니다. 예, 아주 성가신 능력입니다. 홀리 아머가 등장을 했는데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든 쓰긴 써야 됩니다. 홀리 아머는 방어력 2점을 주고 추가로 백색 만화를 지불하면은 방어력 1점을 더 올려줍니다. 하지만 뭐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공격을 하고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막을 확률이 크죠. 계산을 잘못했나? 이렇게 되면은 아군이 둘 다 죽는데 방금은 큰 실수네요. 아군 한 기가 그냥 희생당했네요. 세라 엔젤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기기 힘듭니다. 환상의 새를 다시 한번 없애고요. 적 핸드는 2장, 아군 핸드는 아예 없어요.
핸드에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생물이 많이 깔려 있지만은 포스 오브 내처 드디어 골치 아픈 게 하나 등장했네요. 8-8의 돌진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게임 끝납니다. 모든 생물을 다 끌어모아도 포스 오브 내처 막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적은 녹색 만화 4개를 계속 이 친구에게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8점의 피해를 소유주에게 입힙니다. 자, 우선 공격을 하죠. 하나로 막아도 의미가 없는 게 돌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입혀버립니다. 최대한 방어력이 좋은 생물들을 많이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벽이랑 전투기계 2개로 이렇게 막고요. 그 다음에 특수효과 홀리아머로 방어력을 지금 3점을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방어력 올린 게 의미가 없었네요. 남은 데미지를 이제 뚫어버려가지고 피해가 지금 2점이 추가됐네요. 패배를 선언합니다. 툰드라 울프 하나를 뺏겼네요. 네, 초반에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미션을 성공했고 녹색 카드를 한 장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녹색 카드 중에 가장 많이 선호되는 카드가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예요. 이 카드를 하나 우선 구매하고